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넥슨 대주주 지분의 어떤 매각에 대한 최근에 또 좀 의미 있는, 즉 의도를 가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서 저는 이제 상속세 이슈가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또다시 이제 매각에 대한 상당히 의미를 가진, 즉 이제 의도를 가진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4일자 기사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상속세만 6조, 고 김정주 넥슨 지분 놓고 불mit 경쟁 치열, 이런 어떤 제목에 어떤 그 요지가 나왔냐면, 창업자 김정주 지분 놓고 물밑 경쟁 가열, 넥슨 메가딜 나오나, 글로벌 PFIB 인수팀 가동.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뭐 지주사 NXG 지분가치 10조, 경영권 프리미엄도 과세 포함, 최대 주주 할증 60% 상속세, 즉 6조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될 것이다. 즉 그래서 이 기사만 놓고 보면 넥슨이 마치 어떤 대주주 지분이, 그 이제 김정주 회장의 지분입니다만 곧 매물로 나올 듯한, 아니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기사의 주요 이제 내용입니다만, 주요 IB들은, IB가 이제 투자은행들이죠. 그래서 주로 M&A 등등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은행을 IB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이미 보면 매각이 현실화하면 과거 매각 추진 때 공동 주관을 맡았던 도이치뱅크, 모건 스탠리, UBS 세 곳이 유력한, 즉 이미 이제 유력한 IB까지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읽게 되면 진짜 이 주관사까지 거론이 될 정도면 이미 나오나 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기사는 철저히 의도를 가진 기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냐면요,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6조 원의 상속세는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는 특히 IB의 의도를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IB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공동 주관을 맡으면 막대한 수수료가 떨어지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대주주의 지분을 이런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IB의 의도가 아주 여실하게 반영이 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즉 현재 어떤 대주주의 상속 이슈를 꺼내가지고 그걸 흔들어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매각으로 끌어내는 그런 의도가 가진 기사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기사가 과연 좋은 기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의도를 가진 기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속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상속세, 지금 넥슨의 어떤 상속세와 더불어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이제 삼성그룹의 상속세 이슈입니다. 근데 대략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삼성과 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 이제 홍라희 여사의 어떤 상속세가 좀 큽니다만, 이미 지금 현재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 주식에 대략 한 2천만 주 정도, 약 1조 5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략 2천만 주 정도를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서 1조를 빌린 상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식 일부를 이제 삼성그룹의 상속세자들이 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올해부터 6회에 걸쳐서 이제 분납하고 하려는 그런 어떤 이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즉 연부 연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미 그 상태에서 일부는 처분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미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서 빌린 상태라는 것.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상속세 12조를 내기 위해서 그 상속자들이 전부 삼성그룹 전체의 어떤 지분을 처분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현재 이제 주식의 가치라는, 즉 기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 그 주식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이 기사에서는 아마 상속세 조달이 어려울 거다라고 전제를 깔고 결국에는 이제 이걸 매물로 끌어내려는 이런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사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대개 6조 원 안팎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들이 지분 승계보다는 매각을 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건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기사에 2019년 매물로 나왔다, 매각이 실패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NXG가 보유한 넥슨의 경영권 지분이 나왔지만 경쟁자인 넷마블과 MBK 파트너스 등등이 뛰어들었지만 거래 성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매각 중단을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나왔지만 가격이 문제였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제 김정주 대표가 10조 원 이상을 원했지만 결국에 넷마블과 MBK 파트너스 이해에 미치지 못한 가격을 써내면서 매각 의사를 철회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두 팀이 마지막까지 입찰이 나왔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넷마블은 인수 그때 이제 지분을 매각할 때 주요한 매각의 후보자로서 사실 인비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만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넥슨으로부터.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매각의 후보자로 결국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런 후에 MBK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넷마블이 참여를 했던 이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내부 구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팀이 남았는데요. 결국 10조 초기에 이제 10조 이전에 가기 전에는 두 개의 어떤 컨소시엄이 남았습니다. 하나가 MBK 컨소시엄입니다. 넷마블이 포함된. 사실 이제 MBK 컨소시엄은 넷마블이 주요한 플레이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근데 두 개, MBK하고 카카오 두 개의 팀, 사실은 이제 넷마블과 카카오라고 볼 수 있죠. 두 개의 팀 입찰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10조 원이 넘어가면서 카카오가 드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넥슨의 어떤 매출 자체를 대가 2조 원 정도로 보면 실제적인 어떤 가치를 곱하기 한 5배, 10조 원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라고 봅니다만 10조 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조 이렇게 계속 이제 가격이 이제 넥슨이 제시하는 가격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카카오는 10조 원 정도에서 이미 드랍, 더 이상 이건 우리가 비딩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넷마블은 10조를 넘어선 단계에서도 계속 집요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카오가 빠져나왔다 드랍한 상태에서 넷마블 컨소시엄만 남은 거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텐센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또 넥슨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텐센트입니다만, 텐센트는 두 개의 어떤 컨소시엄이 양쪽 다 걸쳐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즉 텐센트는 마이너 지분을 소유하면서, 즉 소유하고는 싶지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자본의 해외 유출 등등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넥슨을 전면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 눈치를 봐야 됐으니까요. 그런 상태이지만 텐센트는 드물게도 양쪽 컨소시엄에 다 걸쳐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이후에 이제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시 넥슨의 타진을, 김정주 회장의 타진을 받았습니다만, 디즈니는 한 번 2006년인가 한번 매각을 계약서까지 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관심을 잃어버렸던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디즈니는 그걸 이제 거절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디즈니가 이제 탈락을 했고, 이제 거절을 했고, 텐센트로 양쪽에 걸쳐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가 포기를 했었고, 그리고 넷마블이 남아있어요. 넷마블이 놀랍게도 15조 가까운 가격까지 집요하게 비딩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넷마블의 방준영 의장은 만약에 넥슨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어떤 게임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자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요하게 어떤 비딩을 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놀랍게도 김정주 회장은 매각 포기, 즉 매각 처리를 선언합니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실 이제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의 의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원하는 당사자가 사실 카카오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 관계자에게 저는 이제 넥슨의 비딩에, 넥슨의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카카오 인수가 사실은 국내 게임 시장의 상당 부분 국내 게임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결국에 10조가 넘어가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제가 대답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넷마블은 15조 이상까지 왔는데 결국 넥슨이 포기하면서, 즉 넷마블이 즉 김정주 회장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거의 접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넷마블에 팔지 않겠다, 즉 광주정 의장에는 팔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매각 철회를 선언하고 철수해버린 거죠.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적어도 이 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 즉 가격이 문제였다는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기사의 정확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안이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넥슨이 사실 한국의 3N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어떤 게임 개발사 그리고 한국 게임 산업의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IB 등등에 의해서 넥슨의 어떤 대주주를 흔들어대는 그런 시도가 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만약 IB가 이거 넥슨을 인수하면 지분을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지분 다 전체를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사모펀드로 넘길 거다. 또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할 거라는 그런 우리는 예측이 쉽게 가능합니다. 사모펀드가 넥슨을 인수하는 것은 제가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 업체가 넥슨을 인수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사모펀드로 넥슨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저는 2019년 넥슨 배각 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국회 등등에서 그런 저는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면 IB가 어떤 대주주를 흔들어대는 가족을 즉 상속자들 흔들어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차라리 대안은 유정현 씨가 좀 이제 부인입니다만 가족이 안정적인 대주주로 남는 것도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재 어떤 경영진이 마음껏 글로벌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대주주로서 즉 강력한 어떤 현재 어떤 지배 구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주주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차라리 IB의 그런 어떤 뒤 흔들기 전략.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상속세 등등으로 흔들어댑니다만 그런 전략을 단호하게 카트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안정적인 대주주 즉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이런 것들은 2차 대전은 일본의 재벌이라든지 역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대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즉 안정적 대주주로 남아서 전문 경영인들을 백업해주는 이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